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1세 김성옥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평범한 교사였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을 모두 잃었거든요. 퇴직금, 적금, 심지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어려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니 도와줘야겠고, 둘째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니 믿어줘야겠더라고요. 자식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연락도 안 받고 저희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남편은 치매까지 와서 매일 우리 돈 어디 갔냐고 물어보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릴게요.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남편과 저는 수원의 24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전세금이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남편 퇴직금과 제 퇴직금을 합쳐서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적금으로 2천만 원 정도 모아뒀고요. 남편은 교직원 연금으로 월 120만 원, 저도 월 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어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건강하고 집도 있고 용돈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저희는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 민준이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고 며느리 혜진이는 전업주부였어요. 둘째 민석이는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독신으로 살고 있었고요.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모이면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로 싸운 적도 없었고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저희가 저녁 사겠어요. 민준이가 식당에서 카드를 내밀며 말했죠. 아이고, 내가 뭔 돈이 있다고. 아빠가 낼게. 아니에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여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성공해서 부모님께 식사도 대접하는구나.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혜진이도 항상 예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오기도 하고 옷도 비싸 보이는 걸 입고 오곤 했죠. 어머님, 이거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건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어머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당시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민준이가 사업을 잘해서 생활이 여유로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민석이도 증권회사 다니면서 나름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어요. 부모님,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 제가 좀 벌었어요. 용돈 드릴게요. 그러면서 50만 원씩 주기도 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곤 했죠. 우리 큰아들은 무역업으로 성공했고 둘째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효자야. 그런데 그해 가을 민준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죠. 침울하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야.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버렸거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사업이 잘 된다고만 했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데? 5천만 원 정도 급하게 필요해. 자금이 돌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알겠다.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엄마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다음 달에 큰 계약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 남편과 상의했죠. 여보, 민준이가 사업 자금이 급하대. 얼마나? 5천만 원. 남편도 처음엔 놀랐어요. 5천만 원이 어디 적은 돈이야. 우리 적금 다 털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다음 달에 갚는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남편도 결국 동의했어요. 이틀 뒤에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2천만 원 전부와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죠.
그런 아들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했어요.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준이한테 연락해봐. 응, 해볼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대답이 신통치 않았어요. 아, 엄마.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한 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믿고 더 기다렸죠. 자식을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혜진이를 우연히 백화점에서 봤어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사고 있더라고요.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어요. 혜진아, 여기서 뭐해? 아, 어머님. 깜짝이야. 이거 친구 결혼 선물이에요. 그런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일을 들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민준이 차를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존에 타던 소나타에서 BMW로 말이에요. 민준이가 차를 바꿨다면서? 남편이 물어봤죠. 응, 그런 것 같더라. 뭔가 이상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고급 외제차를 사다니. 하지만 그때도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사업이 다시 잘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차도 바꾸고 며느리도 쇼핑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어찌 됐든 돈을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5천만 원을 갚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아, 그 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갚을게요.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만 더 곧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혜진이는 옆에서 면피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빨리 갚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새로 산 것 같았죠. 집안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어요. 거실에는 비싼 가전제품들이 새로 들어와 있었고 소파도 가죽 소파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 소파 새로 산 거야? 아네. 기존 거가 너무 낡아서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돈이 없어서 부모한테 빌렸다면서 집 안에는 새 물건들이 가득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차도 바꾸고 집 안 물건들도 다 새로 샀더라. 그럼 우리가 준 돈으로 그런 걸 산 건 아닐까? 설마 그럴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한테서 빌린 돈을.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회사에서 특별한 투자 상품 정보를 얻었는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투자? 네. 1년 만에 30%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민석이는 증권회사에 다니니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투자라는 건 늘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해도 될까? 부모님, 이건 정말 안전한 상품이에요. 회사에서 보장하는 거라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민석이는 계속 설득했어요.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아요. 1년에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30%예요. 1억을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솔깃했어요. 은행에 맡겨둬 봤자 푼돈밖에 안 늘어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정말 안전한 거야? 네, 제가 보장할게요. 혹시 손실이 나면 제가 책임질게요. 민석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게다가 큰아들한테 빌려준 5천만 원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투자로라도 돈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얼마나 투자하면 될까? 1억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전세금 2억 8천만 원이 있으니까 1억 정도는 빼서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편도 고민이 많았어요. 글쎄, 민석이가 증권회사에 다니니까 그런 정보를 알 수는 있겠지만 30%라니 정말 매력적이긴 해.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은행에 묻어둬 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결정을 내렸어요. 전세를 2억으로 줄이고 8천만 원을 빼내서 투자하기로 했죠. 민석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부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1년 뒤에는 2,400만 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투자 절차는 간단했어요. 민석이가 모든 걸 대신 해줬거든요. 저희는 그냥 돈만 주면 됐어요. 서류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은 편하게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8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민석이가 또 연락을 했죠. 부모님, 투자가 예상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벌써 10% 수익이 났어요. 3개월 만에요. 정말 기뻤어요. 8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추가 투자? 네. 지금 시점에서 7천만 원 더 투자하시면 1년 뒤에는 총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7천만 원. 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10% 수익이 난 상황이었고 민석이가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믿음이 갔어요. 정말 괜찮을까? 부모님,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또 한 번 결정을 내렸어요. 전세금을 2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줄이고 7천만 원을 더 투자했죠. 이제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거였어요. 우리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죠. 하지만 민석이를 믿었어요. 내 둘째 아들인데 설마 부모를 속이겠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수익에 대한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민석이한테 전화를 했죠. 민석아, 투자한 거 어떻게 되고 있어? 아, 그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수익 실현을 늦추고 있어요. 늦춘다고? 네. 지금 팔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원래 약속한 수익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럼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어? 지금은 어려워요. 중도 해약하면 큰 손실이 나거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민석이 말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무렵 민준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또 위기야.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정말 큰 계약이 걸려 있어. 그런데 계약 보증금이 부족해. 얼마나? 8천만 원. 8천만 원. 또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전에 빌려준 5천만 원도 못 받은 상황이었고요. 민준아, 전에 빌려준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또 빌려달라고? 엄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정말? 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억 이상 수익이 나와요. 그럼 부모님한테 빌린 돈 다 갚고도 남아요. 2억. 정말 큰 돈이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투자한 돈도 다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없었어요. 이미 투자로 1억 5천만 원을 묶어둔 상황이었거든요. 민준아, 엄마한테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럼 어쩌지? 민준이가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혜진이가 전화를 바꿔 받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전세금을 좀 빼서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전세금. 그건 우리가 살 집이었어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였죠. 전세금을 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 잠깐만요.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충분해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자식이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상의했죠. 여보, 민준이가 또 돈을 빌려달래. 또? 얼마나? 8천만 원. 전세금을 좀 빼달래. 남편도 난감해했어요. 전세금까지 건드리면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는데.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다 갚는다고 하잖아. 결국 또 한 번 마음이 기울었어요. 자식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전세금을 좀 줄여서 계약하고 싶은데요. 얼마나요? 8천만 원 정도요.
집주인은 난색을 표했어요. 그럼 5천만 원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5천만 원. 원래 2억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니. 2억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도와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할게요. 그렇게 2억 3천만 원을 빼냈어요. 8천만 원은 민준이한테 주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민준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갚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대답이 애매했어요. 계약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혜진이를 봤는데 카지노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카지노였는데 제가 병원 검진을 받고 나오다가 우연히 봤죠. 혜진이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카지노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었어요.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혜진이의 과도한 쇼핑 명품들 그리고 우리한테서 빌린 돈의 행방까지.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혜진이가 도박을 하는 것 같아. 뭐라고? 내가 카지노에서 나오는 걸 봤어. 남편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준 돈으로 도박을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이제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민준이한테 빌려준 돈이 혜진이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거였어요. 그 다음 날 민석이의 직장에 전화를 해봤어요. 투자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민석이 있나요? 죄송한데요.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네? 김민석 씨요. 거기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퇴사하셨네요. 작년에 퇴사했다고요? 그럼 민석이가 1년 넘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급하게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너 회사 그만뒀니? 아, 그게.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인정했어요. 네, 작년에 그만뒀어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뭐야? 그리고 우리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사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투자처에서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먹튀를 당한 것 같아요. 먹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야?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말인가요? 민석아, 너 정말 몰랐어? 네, 정말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만뒀으면서 왜 투자 정보를 알 수 있었겠어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민준이한테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에 8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민석이 투자로 날린 돈이 1억 5천만 원. 합쳐서 2억 8천만 원.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였어요. 남은 건 전세금 5천만 원과 정기예금 1억 5천만 원 뿐이었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애들을 다시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다음 날 민준이와 민석이를 불러서 만났어요. 혜진이도 함께 왔죠. 이제 정확히 말해봐. 우리 돈이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다고? 그럼 갚을 방법은 없는 거야?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혜진이는 옆에서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혜진아, 너 도박하는 거 맞지? 그제야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얼마나 잃었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얼마나 했는데 모르긴 뭘 몰라? 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5억 정도요. 5억. 우리가 준 돈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 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빌렸다는 얘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빌렸어? 여러 곳에서요. 대부업체도 있고.
대부업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얼마나 빌렸어? 2억 정도요. 2억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혜진이가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잃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저희한테 거짓말로 돈을 빌린 거였어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투자 상품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돈을 가져다가 형의 빚을 메운 거였죠. 너희들이 공모한 거야? 두 아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엄마. 공모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형이 너무 어려워해서 도와준 거예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도와줬다고? 우리 돈으로? 죄송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두 아들이 서로 짜고서 부모를 속인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뭘로 갚아? 민준이는 사업 망했다고 하고 민석이는 직장도 없으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 하고. 결국 저희는 전세금 5천만 원마저 빼서 월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방이었죠. 남은 돈 1억 5천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돈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치매가 시작됐어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죠. 우리 돈 어디 갔지? 민준이는 뭐 한다고 했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두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예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민준이는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고 민석이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혜진이는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도박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혜진이의 과도한 소비, 민준이의 애매한 사업 설명, 민석이의 갑작스러운 투자 권유. 하지만 그때는 자식들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설마 내 자식이 나를 속이겠어? 그런 생각이었죠. 자식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됐던 거죠. 돈 문제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가족이 추천하는 상품이라도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진 거죠.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월 6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좀 더 의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죠. 지금은 남편의 치매가 더 걱정이에요. 하루하루 증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서 해볼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아무리 자식이 어렵다고 해도 전 재산을 털어주는 건 위험해요.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따로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투자 상품은 아무리 가족이 추천해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증권회사나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노후는 길어요.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